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지병원 이성원 내과과장 모시고 내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상포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 대상포진이 바로 오는 것 같은데 이 대상포진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증상 또 치료까지 알아보겠고요. 이 밖에도 내과 질환 관련해서 소화불량이라든가 속쓰림, 변비, 복통, 설사, 또 심혈관 질환, 또 만성 질환으로 약 복용하고 계신 경우 내과 질환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전문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 문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화 참여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나이와 함께 증상 적어 보내주시면 지금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성지병원의 이성원 내과과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제 한참 환절기인데 네. 내과 질환으로 찾는 환자들은 주로 어떤 환자가 많습니까? 네, 요즘 골고루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뭐 단순한 감기 환자도 조금 있을 수 있고요. 네. 요새는 이제 장염 환자분들이 좀 있고 날씨 이제 더워지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찾는 역류성 식도염이라든가 이제 위염이나 그런 환자분들도 이제 좀 있습니다. 요즘 많이들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는데 위장 질환 환자가 많지 않을까 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네. 자, 오늘 대상포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네. 대상포진은 어떤 질병입니까? 예,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대상포진이란 수두를 유발하는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바이러스가 피부의 한쪽 측면의 통증과 함께 발진과 수포들이 띠 모양으로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어릴 때 수두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가 치료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 몸속 신경절에 숨어 있다가 재활성화되어 나타나는 질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두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가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아프다고 하던데요. 통증도 심하고 원인은? 원인은 예전에 이제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병력이 있거나 혹은 이제 수두 예방 접종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수두에 걸리거나 수두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 신경절에 수두 대상 포진 바이러스가 이제 잠복을 하게 되는데 이 면역 기능의 저하로 세포 면역 체계의 변화로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면서 대상 포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두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가 이제 치료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 몸속에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상포진 바이러스를 몸에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게 어릴 때 이제 수두를 앓게 되거나 이제 아니면 수두 예방 접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잠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드물게 이제 성인기까지 이제 수두 병력도 없고 예방 접종도 없는 분들이 드물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대상포진의 유병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일생 동안 한 번이라도 발병할 가능성은 한 20에서 30%로 보고 있고 특히 이제 50대 이후에 발생률이 급속히 상승을 하게 되는데 85세 정도 이르게 되면 평생 발생률이 한 50% 정도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 나이가 많을수록 발병률이 높다라는 말씀이시나요? 그렇죠. 가장 큰 위험 인자가 이제 나이, 고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절이나 날씨와도 좀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요. 계절에는 특별히 관계 없는 걸로 되어 있고 그냥 1년 내내 산발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특히 이제 면역 억제자분이나 혹시 이제 여성분들이 조금 더 이제 발병 위험 인자로 보고 있습니다. 남성보다는 오히려 여성들이 많다고요? 조금 더 발생률이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나이나 네. 특별한 면역 억제 인자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여성분들에서 조금 더 호발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주로 그럼 대상포진으로 내원하는 환자들 나이대나? 나이대가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네. 젊은 분들보다는 한 최소한 50대 이상인 분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나이가 많을수록 대상포진은 걸릴 확률이 높다. 예, 높아진다고 왜 그런가요? 그 면역력이 아무래도 좀 떨어진다고 면역력 보고 있어요. 때문에? 예, 보고 네, 있고 네. 또 이제 나이가 드시면 여러 가지 이제 만성 질환들이 이제 복합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네.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제 발병 위험 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력도 떨어지고. 네네네. 네. 그러면은 상담 전화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신 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뭐 수두에 대한 그 설명을 해서 내가 전화했는데요. 네네네. 저는 지금 64세인데요. 네네. 수두를 제 딸아이가 36인데 걔보다 늦게 했거든요. 네네네, 아버님. 근데 이게 뭐 더 안 좋나요? 아니 그러신 건 아니시고요. 아버님은 이제 늦게 수두가 이제 오신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네. 이제 나중에 이제 수두를 앓으셨기 때문에 이제 대상포진이라는 이제 동일한 바이러스형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세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살아가시는 동안 이제 면역력이 좀 떨어지지 않게 좀 몸 관리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맞으면 괜찮나요? 왜 요새? 네, 예. 대상포진 예방 접종이 이제 만 50세나 특히 이제 60세 이상부터 이제 권장이 되기 때문에 아버님은 네. 이제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것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웃긴 게요. 아니 나이가 33살 이때 막 수두를 했으니 네네네. 그런 사람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예, 성인 좀 늦게 오신 분들이 있어요. 네네. 예, 제 딸아이보다도 엄청 늦게 네네. 했어요, 수두를. 그러니까 아버님이 노출된 적이 없으셔서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더 나쁜가 하고 지금 아니 그렇지는 않으시고 그냥 좀 늦게 왔다, 수두가 좀 늦게 왔다 이제 이런 것만 아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혹시 대상포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방 접종은 지금이라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얼마 전에 하긴 했습니다. 18만 원 내고. 네네. 예. 잘 하셨네요. 네네. 예. 아이고 그래서 이게 뭐 늦게 해가지고 더 나쁜가 하고 지금 그렇지는 여쭤보려고. 않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성지병원 이성원 내과과장 모시고 내과 질환 대상포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대상포진 외에도 여러 가지 소화불량이라든가 역류성 식도염, 심혈관 질환, 설사, 복통, 변비, 또 고혈압이나 당뇨 약 드시고 계신 분들 모두 좋습니다.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늦게 수두를 앓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성인기에 노출된 분들이 없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예방 접종도 하지 않고 이제 어렸을 때 수두를 이제 비껴간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수두는 아기 때 많이 아기 때, 네. 앓는 것 같은데 그럼 아기 때 앓는 거하고 어른이 돼서 앓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성인기 쪽에서 이제 수두가 발생하면 조금 증상이 좀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처럼 전신으로 이제 몸 전체 발진이나 이제 수포가 오는 건 거의 비슷한데 예를 들면 그 외에 이제 합병증 같은 게 예를 들면 폐 쪽에 폐렴이라든가 열이 더 난다든가 이제 피부에 이제 2차적으로 이제 염증이 생긴다든가 그런 게 조금 더 성인기에 발병하면 더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미리 어렸을 때 앓는 것이 그런 거든지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보통 이제 이 대상포진 면역력도 면역력이지만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또 이런 증상이 온다고 하는데 원인이 있습니까? 스트레스하고도? 이 스트레스나 과로도 이제 대상포진의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특별한 기저전이 없는 젊은 층에서 대상포진이 발생하고 있는데 취업 문제라든가 직장 문제 기타 이제 대인 관계 등에서 오는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 과로, 네네. 스트레스 모든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더니 이런 대상포진과도 원인이 있군요. 혹시 그럼 이것도 전염성이 있습니까? 네, 대상포진도 감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특히 이제 수포를 동반하고 있는 급성기 대상포진 환자와 이제 접촉할 때 이제 발생이 가능하고요. 네. 근데 이때는 대상포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수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접촉 당시까지도 수두를 앓지 않았거나 수두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실제 성인기까지 수두 병력이 없거나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감염성은 높지 않고 수두 환자와 이제 비해서 약 3분의 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실제로 수두를 앓지 않거나 예방 접종도 하지 않은 성인 또 수두 예방 접종이 완전하지 않은 소아는 접촉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가족 간에 대상포진 환자가 있으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성인들은 사실 대부분 수두 예방 접종을 했거나 앓은 적이 있으니까 이제 접촉해도 전염성은 없는데 이제 네. 특히 나이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는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고 특히 이제 수포가 막 발생했을 때는 이제 예방 접종이나 이런 게 다 있다 하더라도 접촉은 좀 안 하는 쪽이 사실은 좋습니다. 수건 같은 건 좀 따로 사용하시고. 예, 아무래도 그런 거 단기간만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네. 대상포진은 이제 그 글자 자체가 의미하는 것처럼 수포와 발진이 띠 모양으로 나타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주로 심한 통증, 발진, 수포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제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이고 다음에 이제 피부 발진이 발생을 합니다. 이 수포가 생기면서도 통증이 같이 동반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예. 주로 어느 부위에 많이 발생합니까? 네. 그 발생 부위로는 이제 흉부, 가슴 쪽이 제일 많아서 55% 정도고 이제 뇌신경 주로 이제 3차 신경이 되는데 이제 머리, 얼굴, 이제 두피 쪽이 되는데 한 20% 정도. 그다음에 요추 신경 부위가 15%, 천골, 허리 이제 엉치 부위가 되겠는데 다리 쪽하고 거기 한 5% 정도로 이제 빈발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에서나 발생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부위가 그럼 특별히 좀 아픈 통증이 심한 부위가 있습니까? 주로 통증이 심한 부위는 이제 뭐 환자분마다 좀 다르긴 한데 주로 이 뇌신경 부위, 얼굴, 이제 두피나 이제 그쪽 부위에 좀 발생하는 경우가 좀 많이 통증을 호소합니다. 그럼 얼굴에도 이렇게 막 물집이 생긴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머리에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발생하면 힘들겠네요. 환자 입장에서는.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성지병원 이성원 내과 원장 모시고 내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내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소화불량이라든가 역류성 식도염, 또 변비, 속쓰림, 복통 모두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상 증상들 원인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나이와 함께 성별도 증상 적어 보내주시면 상담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 대상포진 물집도 물집이지만 그렇게 가렵고 통증이 심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통증은 대상포진 환자의 한 70에서 80% 정도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고 대개 발진 시작 평균 한 4, 5일 전부터 피부절을 따라 발생을 합니다. 좀 늦게 발생하신 분들은 한 2주까지 그냥 있다가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요. 상담 전화 먼저 네.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내일까지 제가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요. 네. 좀 전에 들으니까 대상포진, 네네. 그걸 저희 한 3년 전에 했거든요. 예방 접종을요? 네네. 예. 그리고 평생 한번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다른 게 아니고 이따만큼 자꾸 이가 네네. 좀 따끔하고 그래요. 네네네. 올 건강검진 받을 때 아무 이상이 없다 그랬는데. 네네네. 그래가지고 겔포슨가 있잖아요, 이장약. 예. 그걸 한 포씩 먹으면 괜찮고. 네. 심하진 않은데 그래가지고 좀 안 그렇게 할 수 없나 해요. 아버님 글쎄 겔포스 드셔서 이제 속이 좀 괜찮아지셨으면 아마 예. 아버님 말씀하신 증상이 위험 증상이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내시경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위험 증상은 이제 있다가 있기도 하고 또 어느 특정 시기 되면 또 사라지기도 하는 증상이니까 예. 심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그냥 약물 치료를 좀 하시면서 좀 경과를 지켜보셔도 괜찮고, 그다음에 약을 먹는데도 이제 증상이 좀 계속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나중에 한번 근처 병원이나 이런 내과 진료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버님. 네. 지금 겔포스 먹는 지가 몇 달 됐거든요. 네네네. 어떨 땐 좀 안 먹는 날도 있고, 이제 하루 한 포하면 2포씩, 또 어떨 때는 한 일주일씩 괜찮을 때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심하게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으시니까 그렇게 네. 하시다가 계속 그러시면 나중에 한번 또 진료를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아버님. 그래도 증상이 있으니까 약을 드시는 것 같은데 그냥 그런 약 드시지 마시고 병원 내원해서 진단 받아보시고 또 처방을 받아서 꾸준히 약을 좀 장기간 복용하시면 완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약을 드시다 말다 하셔서 그런 증상이 건강검진 받은데 이제 한 달 좀 넘었어요. 네. 얼마 되시진 않으셨네요, 아버님. 그럼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좋은 약이 있으면 한 방에 또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거 처방 받으셔서 드시는 약이 더 좋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처방 받은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이슈로 갈 때면 제약경 사 먹는 건데.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 뭐라는 얘기는 안 하고. 네네. 그러니까 진료를 보시면 병원을 가보는데 심하지도 않고 그냥 약간 그래가지고. 네. 진료를 보시면 조금 더 좋은 약 처방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내원하셔서 처방 받으시고 약을 좀 꾸준히 드시고 완전히 좀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상포진 통증 양상에 대해서 듣다 말았는데 이 통증 증상은 어떤 증상인가요? 이제 통증이 대개는 다 많이 심하게 나타나서 급성 통증의 경우는 이제 수술 후에 생기는 통증이나 분만통이죠. 그거보다도 더 심하다고 보고 있고요. 보통 막 타는 듯하다, 아니면 막 쑤시는 듯하다, 뭔가 찌르는 듯하다, 이제 이런 거가 좀 더 심하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통이 심하겠네요. 네네네. 혹시 이 대상포진으로 인한 합병증 같은 건 걱정 안 해도 될까요? 대표적인 합병증이 있는데 대상포진 후에 나타나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는 합병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장 흔하면서 고통스러운 이제 합병증으로 볼 수 있는데. 피부 병변이 호전된 후 혹은 이제 병변이 발생한 지 1개월이나 3개월 지난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상포진 환자 3명 중 1명에서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고 60세 이상이 되면 한 50%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합병증이라는 것이 이제 통증이라는 말씀이시죠? 신경통. 그럼 그 부위에 그렇죠. 네. 처음에 대상포진이 나타났던 그 부위에 피부 병변은 이제 거의 사라지는데 통증이나 이런 이상 감각이라든 이런 이제 피부 감각 이상들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진단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대상포진 진단은 이제 일반 전형적인 이제 피부 병변이 있으면서 특징적으로 이렇게 통증이나 발진, 수포가 있으면 임상적으로 충분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이제 검사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네. 환자분이 말씀하시는 이제 증상하고 그거에 해당되는 이제 피부 병변이 있으면 대상포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임상적으로 진단을 합니다. 일단 뭐 물집이 생기고 통증이 있으면 이제 드러난 증상이 있을 때에는 대상포진이다 진단이 네네. 되겠지만 네. 이 대상포진 같은 경우 미리 한 이 증상이 있기 전부터 뭐 어떤 증상들이 좀 있습니까? 그렇죠. 대개는 이제 통증이 먼저 발생을 통증이. 하는데 네. 피부 병변이 없이 이제 통증만 있는 경우는 이제 그러면 이제 진단이 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되는 이제 부위나 이제 그런 거에 관련돼서 검사를 진행을 하고 며칠 좀 이제 지켜보기도 합니다. 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검사는 이제 우리가 이제 대상포진의 검사 자체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임상 양상 만약 그런 게 좀 불충만한 경우거나 아니면 이제 수포나 발진이 나타났는데 굉장히 적다.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드물게 그 조직 검사를 좀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부합한 소견이 나오면 대상포진이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하는데 대개는 이제 임상적인 걸로 진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네, 치료는 이제 대상포진 치료는 이제 통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바이러스의 확산과 2차 세균 감염을 이제 억제하고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예방하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치료는 이제 크게 약물 치료랑 중재적 시술, 이제 신경 차단술을 말하는데 그렇게 구분할 수 있고 치료 초기에는 이제 항바이러스제와 중등도 이상의 진통제를 포함한 그런 약물 치료가 주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발병 후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 지나면 치료가 완전히 좀 보통은 이제 그 아주 가벼운 경우에도 한 1주에서 2주 정도 치료를 하니까 대개 한 달 정도는 이제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근 치료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대개는 건가요? 이제 아주 심하지 않고 이제 먹는 약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대개는 통원 치료를 주로 하고 너무 힘드시거나 아니면 이제 초기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입원해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물집이 생기면 많이 가렵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약 먹으면 이 가려운 증상도 좀 호전이 됩니까? 호전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까 합병증이 신경통 이제 합병증으로 신경통이 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신경통 외에는 뭐 다른 질환은 걱정 안 해도 될까요? 합병증으로? 대개는 이제 거의 이제 그 신경통이 나중에 이제 거의 문제가 되고 드물게 이제 그 척수 신경절 쪽 근처에 오거나 머리 쪽에 오는 경우는 드물게 이제 뇌염이나 운동신경 마비 같은 게 올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굉장히 드물기다고 되어 있습니다.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설사가 계속 나오는데요. 네네. 생활처럼 나오는데. 네네. 음식물 때문에 그러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설사 증상이 있으신 거죠? 예. 얼마나 되셨죠? 설사 나타나신 기간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래요. 주로 이제 평소에. 평소예요. 그럼 주로 밥 먹으면 바로 화장실을 가시거나 이제 그런 형태이신가요, 혹시? 예,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가고 밥 먹어도 화장실 가고요. 그리고 이제 변의 양상은 이제 물 근변이나 설사 양상이시고. 예전에 뭐 대장 검사라든가 내시경 같은 검사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대장 검사는 안 해보고요. 안 해보셨고. 대장 균 같은 거 약을 먹기는 했어요. 일단 어머님이 이제 그 설사하신 기간이 좀 많이 오래됐거든요. 지금 뭐 몇 주 되신 게 아니고 말씀 들어봐서 몇 개월에서 몇 년 정도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봐서는 이제 혹시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는 질환이 있거든요. 장이 예민해서 흡수율이 떨어지면서 이제 설사나 이제 물근변이 나타나는 질환인데 어머님은 그거 가능성은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정확히 확진을 하려면 한번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한번 받아보셔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한번 내원하셔서 진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어머님. 대장 내시경은 대장 그렇죠. 항문 항문에다 삽입해서 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아프지 않을까요? 보통 요즘은 수면도 많이 하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게 검사를 또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대상포진 예방 접종이 가능하다고요? 네, 대상포진도 예방 접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상포진 접종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 네. 대상포진은 한 51%, 포진후 신경통은 한 66% 감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예방 접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보통 이제 60세 이상에서 접종 권고되고 50세 이상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접종하면 발병률이 많이 줄일 수 있다. 반 50% 이상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이 되겠습니다. 대상포진 한번 앓고 나면 다시는 안 앓게 되나요? 아니면 재발 가능성? 재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이제 그 대상포진 재발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고령의 네. 면역 억제자에서 주로 나타나며 면역 기능이 온전한 성인에서는 재발은 이게 드물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재발을 하더라도 이제 세 번째까지 재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 이렇게 이제 대상포진 모양의 발진이 여러 번 발생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분들은 실제로는 대상포진이 아니고 이제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일 수 있다. 있습니다. 그럼 예방 접종은 앓기 전에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앓고 나서도 가능한가요? 이 예방 접종이니까 앓기 전에 하시는 게 가장 좋고, 네. 근데 대상포진은 앓고 나서도 1년 정도나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한 번 더 해야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성지병원 이성훈 내과과장 모시고 내과 질환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원주지사 김기애 지사장 모시고 국민연금 관련한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